넘겨주시죠. 주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예, 좋습니다. 생명나무 같은 말 우리 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가를 의식할 수 있고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과 공감으로 들을 수 있고 한 줄 남았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상대하는 사람과 사랑과 연민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오늘은 우리가 7장 공감으로 듣기와 8장 공감의 힘을 오지 집사님께서 오지 권찰님께서 이제 권찰되시는데 그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다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걸 리뷰를 해보면 MVC의 목적은 타인의 판단과 평가를 듣게 되면 변명하고 물러나거나 반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솔직함과 공감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겁니다. 목적입니다. 다음. 그래서 네 가지 요소가 있죠.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지난번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관찰, 우리가 관찰하기 참 쉽지 않죠. 비판하고 평가하기 쉽지 관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느낌. 우리가 느낌을 우리 생각을 느낌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판단을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는 지난주에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욕구와 느낌 모든 것이 누구나에게 똑같이 있고 똑같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또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부탁도 마찬가지로 부탁은 강요가 아닌 정말 마음을 담은 부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느낌과 욕구를 다 반영한 부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들었죠.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MVC 두 가지 측면은 말하는 거하고 듣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솔직하게 듣는 걸 공감으로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평가와 판단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도덕주의적 판단을 가지고 하기, 비교하기, 책임 부정하기, 그리고 강요하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평가 너는 내가 원하는 건 좀처럼 하지 않아 라는 말을 최근에 너는 내가 제안한 세 가지를 다 하기 싫다고 했다 이런 평가와 관찰의 말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느낌을 표현하지 않으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적인 문화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기 때문에 또 아시아 쪽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교육받고 있는데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이걸 배웠죠. 다음.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네 가지 선택. 자신을 탓하기, 다른 사람을 탓하기, 다른 사람과 느낌과 욕구 인식하기, 자신의 느낌과 욕구 인식하기 이런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탓하는 거에서 인식하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느낌의 근원은 욕구다 이런 말이죠. 욕구가 좌절이 되면 좋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고 욕구가 충족되면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다음 슬라이드. 책임감을 키우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서적 노예 단계, 얄미운 단계, 정서적 해방 단계로 그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네, 이제 부탁에 대한 게 있죠. 그래서 부탁은 느낌만이나 부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느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고요. 부탁만 하면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과 부탁을 같이 해서 부탁을 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반응을 부탁해야 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상대가 내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그걸 솔직하게 반응을 부탁해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부탁 요 슬라이드
요거 부탁과 강요의 차이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이나 벌을 받으리라고 믿게만 된다면 그 부탁은 강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부탁을 했는지 강요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상대가 노 했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안다고 그랬죠. 상대가 내 부탁을 노 했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으면 내가 부탁을 한 거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상대가 노를 했는데 내가 화가 나면 그거는 강요였다라고 자기 걸 알 수가 있고요. 상대는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강요를 받으면 싫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배웠던 걸 쭉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분은 오지희 권찰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를 가장 짧게 다니신 분인데, 어제 또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강의 내용은 공감에 대한 내용이죠.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또 좋은 강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우지 성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3번째 읽는 거거든요. 네, 공감을 그동안 제가 2번 읽을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지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하는 겸 제가 경험한 것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나의 느낌과 욕구를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부탁하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공감으로 듣는 거는 이제 반대로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느낌과 욕구를 내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로 말을 하든지, 그리고 그걸 공감으로 들어서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듣는 게 이제 공감으로 듣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있고요. 자, 공감,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존중함으로 이해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전 다른 사람이 경험을 한 거는 나는 경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검색에서 국어사전에는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나도 그렇다고 느낌, 이렇게 되어 있고, 공감이라는 한자어를 바로 바꿨을 때 한 마음, 한 느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 마음, 한 느낌. 조금 와닿긴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정식 선생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어떤 친구가 저에게 고민 상담을 했어요. 제 친구가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슬퍼. 근데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거랑 저는 뭔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공감을 해줘?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줄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공감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고 육아휴직을 하고 제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복직을 했는데 8년차 간호사로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저보다 20년이나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이 저한테 새로 들어왔으니까 텃세를 부리시면서 야 오지, 너 왜 서랍장 반밖에 안 닫냐? 너 쭉 똑바로 해. 그리고 또 쫓아다니면서 야 너 지금 5분이나 커피를 더 마셨어. 이제 그만하고 일해. 이러면서 막 저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애가 둘이나 있고 내가 나름대로 나이도 있는데 나를 무슨 신규 간호사처럼 태우냐 그러면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아니 오빠, 아니 그 사람 있잖아 나를 이렇게 태우고 짜증나서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어 이랬어요. 그렇게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배양구 집사님, 비폭력 대화 배우기 전에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르시겠죠. 네, 배우기 전이라면. 그쵸.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김진수 지사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못 다니겠어. 다니지 마.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 대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왔어? 네. 오빠, 다른 게 아니고 옆집에 은숙이 엄마가 아니 별것도 아닌데 분리수거 안 했다고 나한테 비닐을 왜 안 뺐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아니, 이 비닐을 왜 안 뺐지? 이 비닐을 왜 안 뺐지? 너는 이렇게 했잖아. 내가 나한테 해봐봐. 비닐 안 뺀 거 갖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 여자는 왜 비닐 안 뺐다고 엄청 뭐라고 해. 뭔지 알겠어? 대화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네 대화를 똑같이 말해주면 돼. 그냥 언성만 높이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네가 백화점에서 샀는데 그 물건이 어디 갔어? 아 백화점에 샀는데 이거 환불을 안 해주는 거야. 아니 백화점에서 샀는데 왜 환불을 안 해줘? 이러면 너는 평생 따뜻한 밥 먹고 사는 거야, 인마. 야, 그러면 이게 역으로 형한테 가면은, 아니 당신은 요번 오늘 일찍 온다 그래놓고 왜 늦게 온 거야? 내가 당신한테 늦게 온 거 미안해. 근데 늦게 온 거 미안해. 근데 너무 웃기다. 아니면 너무 좋다. 해답을 좀 찾으셨나요? 공감 여기서 그냥 아까 그 개그맨이 얘기한 것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복붙하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어떻게 느낄까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느끼네. 그러면서 맞아. 맞아. 고마운 감정이 전 들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해줬다면. 근데 저희 남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아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같으면 내가 오빠한테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원래 그래 다 사회가. 근데 여보 나이가 많잖아 그 사람이. 여보가 참어. 그래서 제가 됐다. 그만 얘기해. 그래 오빠는 화 안 나는 사람이라서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말을 탁 끊었어요. 자. 그러면 공감 너무 어렵죠. 저렇게 해주면 좋은데 막상에 나는 저 사람 얘기할 때 그래 그 비닐 좀 이렇게 하지 그런 판단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공감을 하는지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현존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조언을 해주거나 안심을 시키기 전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은 왜 자기한테 짜증을 내?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해결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하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들어줘라. 그래? 그랬어? 이게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현존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현존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법 현존. 그런데 저희 남편이 만약에 조언을 해요. 조언할 수 있죠.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여보가 조금 주의 있게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자꾸 실수를 했는데 이 짜증이 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두 번째 한술 더 뜨기. 내가 군대에서 말이야. 우리 선임이 말이야. 저 그렇게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려 들기. 그거는 좋은 경험이니까 거기서 배워.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위로하기. 여보 괜찮아. 아니 내가 안 괜찮은데 왜 당신이 괜찮다고 하느냐고요. 내가 안 괜찮다고 하는데. 그쵸? 다른 이야기 꺼내기. 그랬어? 근데 저녁 뭐 먹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꾸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 중에서. 말 끊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말 끊기를 당했죠, 제가. 동정하기. 야, 여보는 8년 차나 됐는데 태움 당해서 안 됐다. 아유, 불쌍하다. 그럼 더 초라해지겠죠. 신문하기. 그 사람 몇 살인데? 20년 많으면 몇 살인데? 정확히 몇 살인데? 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몇 살인데? 막 50살. 여보다 훨씬 많은데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설명하기. 그래서 왜 그 사람이 화난 건지 내가 설명해 줄게. 바로잡기. 절대 다음부터는 늦지 말고 서랍 똑바로 닦고 다녀. 이렇게 바로잡아주기. 그런 것들 들으시면 그래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인데 어떠세요 기분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 얘기해 이러고 자리를 탁 박차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현존하는데 방해가 되는 다음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그대로 들어주고 있어라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짜증나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 나이가 많은 선임의 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 안에는 무슨 욕구가 있어서 저렇게 욕을 할까? 그거를 잘 들여다보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거를 여기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당신과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말은 듣지도 않는데.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당신 나 때문에 속상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나 때문에? 라고 하는 거는 마치 아니 이 얘기를 만약에 그 남편이 저에게 했을 때 여보 나 때문에 속상해 그러면 아니 오빠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 라는 식으로 뭔가 평가의 말이 때문에라는 것 때문에 좀 편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스러운가요? 이것도 불만이라는 느낌은 반영은 했지만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평가가 들어가 있는 말이어서 이 말도 땡이라고 해요. 그럼 세 번째, 당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욕구가 들어가 있죠? 그게 안 돼서 불만을 느끼나요? 느낌까지 반영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예요. 근데 너무 표현하기 어려워요. 저거는 진짜 내가 생활화가 돼 있고 어느 경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저 얘기를 제가 했을 때 남편이 저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렇게는 아니어도 일단은 느낌만이라도 반영을 해주면 공감이 된다고 해요. 아, 여보가 많이 짜증났겠네. 아, 좀 그랬겠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현존하기, 두 번째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기. 느낌과 욕구를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바꾸어 말해주기를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기. 바꾸어 말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은 짜증나. 그 사람 왜 그래? 아 정말 싫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느낌과 욕구를 찾아서 내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바꿔 말하기 첫 번째, 들은 사람의 말을 되풀이 해줌으로써 말하는 사람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말이 정확하지 않다면 상대방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려는 말은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거고, 자, 세 번째, 바꿔 말해줌으로써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깊이 있는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바꿔 말하기는. 그래서 바꾸어 말하기를 해볼 건데 자꾸 저희 남편 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사례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의 제가 지난달에 겪은 하나의 케이스를 1년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공감하기랑 접목을 시킬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살짝 소개를 해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3교대 근무를 하는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있고, 제가 일하는 직종은 조금 다른 최근에 생긴 직종인데 저는 수술 후에 대장암 수술 후에 수술 후 케어만 담당하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하는 일의 80%는 상처 치료를 하고 있어요. 상처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은 한 달, 두 달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통원 치료를 하면서 상처 소독을 해드리는 분을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너무 치료가 오래되면은 굉장히 진상이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좀 환자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 중에 한 분이고, 제가 지난달에 겪은 일이에요. 제가 한 달간, 그 환자분 71세 남성이고 대장암 수술을 하고 상처가 안 나서 한 달 동안 외래 통원을 오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11시 예약인데 제가 11시 15분에 이제 외래 갔어요. 환자분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저를 이렇게 쏘아보면서 지금 시간이 몇 시요? 아휴, 기다리느라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시는 거 짜증날 수 있죠. 짜증날 수 있는데 너무 당황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기다리는데 짜증이나 죽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바꾸어서 말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상대방이 관찰한 거를 내가 다시 말해주는 경우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관찰. 11시 예약인데 11시 10분에 갔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제가 10분 늦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느낌. 그 환자분의 느낌은 답답해요. 늦게 와서. 욕구는 제 시간에 치료를 받고 싶으셨겠죠. 네. 제가 정시에 좀 치료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좀 기다리나 답답하셨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바꾸어 말해주는 거죠. 부탁. 뭘 부탁하고 싶을까요, 저한테? 뭘 부탁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는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가주길 원하세요? 이렇게 바꾸어 말해드리면 환자분이 조금 저를 쏘아보다가 아유 그냥 적당히 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 생각만 하면서 환자분한테 아무 호응을 안 해주고 그냥 그 길로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집에 확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자분이 이제 집에 가셨어요. 월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맞네요. 상대방의 말을 아까처럼 반복을 해줘야 될 때, 첫 번째는 내가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 자신이 없을 때, 두 번째는 그것을 그 상대방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아까 그 환자처럼 정말 기다리는데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그 속에 있는 의도를 읽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를 바꿔 말할 때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제가 다 알아요. 뭐 늦어서 그것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단언하는 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억양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러시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억양을 사근사근하게 해줘야 이제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바꾸어 말해줄 수가 있다. 여기 별표 위에 있는 별표를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들렸던 모든 메시지 뒤에는 자신들의 삶에 기여해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위협적으로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공감 지속하기. 공감으로 들을 때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해결을 내서 이 해결책을 주는 그거보다는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분이 첫째 날 월요일 날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늦지 말아야지. 절대 늦을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화요일에도 11시 예약이에요. 부랴부랴 병동 일을 정리하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제 시간에 내려가서 미리
그래서 싹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한테 오더니 이 병원은 수술하고 환자 케어가 전혀 안 돼. 그리고 환자를 아주 본체만체하고 말이야. 아주 무시하고 의료진들이 건의의식만 살아가지고서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폭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뭐 특별히 눈에 보이게 뭐를 무례하게 했다거나 환자를 무시했다거나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너무 정말 돈 벌기 힘들다 그런 생각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저 그냥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하고 잠깐 여기 복대 좀 풀러보시겠어요? 소독하겠습니다. 붙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환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냥 아픈 사람이니까 참자. 그냥 그렇게 하고 환자는 둘째 날 치료를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저 기도를 했어요. 제발 그 환자가 내일은 웃으면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짜 출근하기 싫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잘하고 있어. 내일 또 힘내보자.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이제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 어제 일단 전 듣긴 했잖아요. 일단 듣긴 들었거든요. 환자분의 얘기를. 근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는 제 비난까지 시작했어요. 당신이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항생제를 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걸 안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병원의 의료진에게 너무 실망이고 그러면서 맹비난을 하면서 폭언해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자기가 돈이 얼마가 들었고 오고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며 그거를 너희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느냐. 근데 그거 일개 간호사에게 얘기해서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는 거를 자꾸 얘기하시는 게 그날 저녁에는 제가 좀 달리 생각했어요. 계속 이 환자를 봐야 되고 치료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매일매일 이 폭언을 듣자니 제 삶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 거를 한번 해줘보자. 그 안에 무슨 욕구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말을 다 적었어요. 더 적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느낌은 알죠. 느낌은 뭔가 무슨 느낌이 있으실까요? 환자분이 무슨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불안? 또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또 치료가 안 될까 봐 두렵고 근데 욕구를 모르겠는 거예요. 욕구를 도대체가 왜냐면은 매일 치료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한 달 동안 상처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빨리 상처 치료를 원해요. 빨리 이제 안 오고 싶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꾸 의료진에게 푸념을 하는 게 뭔가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서운할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상처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분 괜찮아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오늘은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이 다음에는 요런 식으로 치료를 할 예정이에요. 너무 오래 걸려서 속상하시죠. 이런 얘기, 이런 위로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싶으신 건 아는데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좀 그랬어요.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날 왔어요. 목요일이 왔어요. 목요일이 왔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뭐 기대도 안 해요. 당연히 폭언을 하시겠죠. 와서 오자마자 이러면서 침대에 누우시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치료가? 그러면서 또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속상하셨나 봐요. 그러셨구나. 치료가 너무 오래 걸려서 불안하시죠? 저도 한 달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좀 제가 설명도 잘해드리고 이렇게 좀 섬세하게 좀 케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서운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환자가 자기가 좀 그랬대요.
왜냐하면 주치의 교수님이 코빼기도 안 내미치고 자꾸 간호사만 앞세워서 자기를 치료하는 게 너무 섭섭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계속 지속했어요. 그날 굉장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한마디로 이제 우쭈쭈하고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환자분이 폭언을 멈추셨어요. 폭언을 멈추시고 이제 살짝 웃음기를 띠면서 이제 긴장이 풀어진 것 같은. 그래서 이분과 저는 이제 갈등하는 상태는 아닌 걸로 됐어요. 그 4일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이게 원래 상처 치료만으로 입원은 안 되지만 입원을 살짝 얘기를 해보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치료를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 결정권이 없으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서 해드릴게요. 잠깐 계세요. 그리고 극적으로 그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이 원래 이제 그 상처만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락이 됐죠. 그 환자 외래에서의 폭군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입원을 시켰죠.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 고통이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억울했고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고 환자를 보기 두려웠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휴가도 못 갔거든요. 그 환자분 매일매일 봐드려야 돼서. 그런데 그렇게 저를 대하시다니 너무 절망적이고 좌절감이 느껴졌지만 세 번째 날 그 환자가 서운했다? 왜냐면 제가 또 좀 굉장히 차도녀거든요. 굉장히 차가워요. 그 환자분한테 매번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쁘면 오세요, 벗으세요, 다 했습니다,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 환자분은 좀 차갑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그래 아픈 사람이야. 그리고 잘하고 있어. 제가 지난번 비폭 시간에 제 사례를 공유했을 때 제가 경찰을 부르는 환자가 있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환자분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경찰을 딱 불렀거든요. 저한테 이제 너무 폭언을 하시니까. 그래 이번에는 경찰도 안 부르고 얼마나 잘 들었어. 지희야 잘하고 있어.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듣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 근데 일단 아무 얘기 안 하고 잘 듣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 공감을 했어요. 자기 공감을 하면서 욕구를 찾아줬어요. 그분의 욕구를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스스로 이제 약간 내가 품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자기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비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공감할 시간을 갖는다. 제가 자기 공감은 했어요. 그런데 비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입원시키기 바로 직전에 환자분한테 제가 환자분 입원하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그래 좀 나아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 나쁘진 않지 뭐 이래요. 그래서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 진짜 무서웠어요. 저 진짜 속상했어요. 왜냐면 저 휴가도 못 가고 환자분 치료하려고 매일매일 11시 될 때 맞춰서 오느냐고 좀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이 저한테 좀 이렇게 상처되는 환자분이 말하는 거 듣고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저 그래도 한 달간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자네가 열심히 한 건 내가 알지. 근데 말이야 하면서 또 시작은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제 마음을 표현을 했을 때 자네가 잘한 건 안 돼요. 아는 눈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래 괜찮아.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됐지 뭐 더 큰 제가 상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공감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다독여 가면서 남에게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삶의 MVC 적용하기는 저희 조원들끼리 이제 조금 있다가 나누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방법을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현존. 현존이 뭐였죠? 현존. 그대로 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고 있는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파악하려고 노력해보기.
느낌이라도 노력해보기. 그리고 그거를 바꿔서 말해주기. 속상했겠다. 내가 늦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속상했겠다. 내가 다음부터 안 늦을게. 이렇게 바꿔 말해주기. 그리고 나를 다독여가면서 공감을 지속하기. 계속 근데 그 안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딱 깔아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의 일종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어서 공감의 힘으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공감의 힘, 공감의 힘인데요. 혹시 그 공감을 받아서 좀 어떤 공감을 해줬을 때 어떤 경험을 했다거나 공감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으실까요? 나눠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있지만 얘기할 수 없죠. 제가 할까요? 네네. 목사님께서 금요성령 집회 때나 예배 시간에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아주 강한 기대와 신뢰와 앞으로 하겠다는 걸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깨가 어깨 위에다 탑을 하나씩 올려놓는 것 같았어요. 탑을 올려놓는 것 같아서 제가 집에 가서 이수미 권사님한테 여보,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내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수미 권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수미 권사가 그래, 앞으로 교회 앞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으니까 모든 일에 더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수미 권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힘들다고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내가 힘들구나라고 인정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억지로 들은 거잖아요. 이수미 권사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닌데 억지로 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 너무 힘들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구나 이 마음을 하는데 올라가던 마음이 싹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큰 거에 닿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 하면 힘들다 해주고 내가 어렵다 하면 어렵다 해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섭섭함이나 소원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을 아니 왜 그 여자는 그러는 거야 마치 나와 감정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이나 억양에서도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게 그렇게나 공감이 되고 또 이런 공감을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원래 간단히 간략하게 간증을 조금 해드리자면 제가 교회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1년이 넘었고 저는 저희 작년까지 저희 어머니가 절에다가 제 이름을 불공으로 두리고 있을 정도로 제가 진짜 따끈따끈한 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궁금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이게 마인드가 달라요. 병이 막 너무 말기암이어도 뭔가 희망적이고 괜찮아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 궁금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만약에 교회에 간다 그러면은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절대 안 돼. 그래서 교회까지 걸어올 생각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굉장히 쳇바퀴 같고 너무너무 빡빡한 워킹맘의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제가 아주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저도 모르게 자꾸 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잘 안 친하면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지희야 내가 네 상황이 정확히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공감돼. 너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 힘든 걸 다 본 우리 남편과 우리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아무도 안 해주는 얘기를 몇 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서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울컥하는 거예요. 맞아, 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마침 행복한 동행이 다 2주 잘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나 교회를 한번 가볼까 싶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행복한 동행 하는데. 그래가지고 따라왔어요. 저희 친구가 아시다시피 전남인 집사님이시고, 제가 그날 왔는데 교회에 오면은 다 이렇게 공감의 여왕이 되는 줄 알고 너무 공감을 받아가지고 공감의 여왕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제가 만약에 그날 공감을 받지 못했으면 제가 이렇게 제가 권찰이 올라가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공감의 힘이죠. 그리고 제가 아직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저는 너무 병아리예요. 그런데 올 때마다 주말마다, 이건 뭐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말씀으로 오는 것들이, 제가 그 주에 예를 들어서 좀 힘들었어요, 환자 때문에. 그러면 여지없이 말씀으로 잘했어, 너 그 정도면 괜찮아, 아유 힘들었겠다, 내가 다 네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런 메시지들을 받는 것 같고, 매주 그런 메시지들을 받다 보니까 어느새 뭔가 응어리가 좀 풀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감이에요. 뭔가 그런 느낌. 나를 다 알아주고 다 웃어주고 그런 공감을 매주 받다 보니까 저도 어떤 응어리가 어떻게 풀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처들이 극복이 됐다고 느끼는 건 저희 남편이 무슨 갈등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했는데 화 안 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화 안 나. 화가 왜 안 나? 나 화 안 나는데? 이상하다. 교회를 가더니 왜 화를 안 내지? 어디서 교회에다가 뭘 숨겨놨길래 화를 안 내지? 이 여자가 이상하네. 그리고 교회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애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게 다 공감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공감의 힘이고, 그리고 다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해줄 차례가 되겠죠. 네. 저도 많이 앞으로 저도 이제 배울 게 더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해주는 거를 하라고 이렇게 강의도 시키신 거고, 그리고 이 비폭력 대화도 3번이나 듣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계속 노력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공감과 자신의 여린 면을 내보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아까 그 환자 얘기를 다시 하자면, 제가 월요일, 월, 화, 수요일까지는 무슨 얘기를 해나 봐라, 내가 절대 누나 깜짝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일째 돼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풀어지니까 제가 제 속 얘기를 했잖아요. 솔직히 무서웠고 두려웠고 저 좀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할수록 우리는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여린 면을 드러내기를 가장 꺼리는 때는 권위나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을 때. 제가 강인한 이미지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권위를 잃을까 봐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그래서 힘드셨구나라는 얘기를 하면 마치 내가 지는 것 같고, 저 환자의 저런 폭언을 인정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뭔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을 되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저도 두려웠어요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도 살짝 미안해서 한풀 딱 더 이렇게 꺾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좀 측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제 말을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감으로 얻는 효과예요. 효과. 첫 번째,
위기를 면할 수 있어요. 혹시 책에서 보셨을 다 아시겠지만 책에는 강간을 당할 뻔한 여자가 공감으로 위기를 면하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실생활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만약에 제가 첫날 늦어서 저를 뭐라고 하는 환자한테 아니 화나신 건 알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왔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환자분이랑 저랑 진짜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화난 사람 얼굴 앞에는 하지만이라는 말을 들이대지 말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보냈어요. 알겠지? 비폭력 대화에 나온 문구야. 정확히 알아도. 그랬더니 알았어. 사람들의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면 더 이상 괴물로 보이지 않아요. 그 환자가 그렇게 3일 동안 저를 달달달 볶았지만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셨어요. 등치가 엄청 커가지고 막 저를 진짜 막 잡아먹을 듯이 막 폭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아유 그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그 조금 이렇게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더 이상 괴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그 가까운 사람을 공감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나와요, 책에는. 저도 지금 마치 엄청 환자를 공감을 잘하고 환자에게 엄청 이렇게 친절한 간호사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유일한 성공 사례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렇게 환자한테 공을 들인 만큼 우리 남편한테 해줬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남편한테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뭘 원하는지 아는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얘기가 잘 안 나오고 힘들어 보이고 뭔가 마음고생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를 비우고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그냥 내가 알아줘 버리는 거죠. 알아주고 그렇게 됐을 때 점점 서로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공감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공감을 했을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에도 공감할 수가 있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아니요라는 거절을 받고 좀 속상해본 기억이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센 케어가지고 사람들이 거절을 좀 잘 안 하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아니요라는 말을 듣고 그 좀 상처받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지영 집사님?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유치원 엄마가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자기는 예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걔가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약간 그런 이제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자기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 이렇게 하고 안 간다니까 노라는 대답을 이제 들은 거죠.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약간 속상한 마음? 약간 내가 조금 괜히 얘기했나? 이 사람은 괜히 얘기했나? 이런 마음. 조금 제가 약간 자존심도 약간 자존감도 약간 낮아지는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랬는데 시간이 살짝 지나서 괜찮아. 이 사람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건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저는 그냥 그 비폭력 대화식으로 네. 저에 대한 공감을 해줬어요.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렇게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요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소한 거 그냥 뭐 먹을래?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진짜 마음을 좀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라고 하면은 조금 마상을 입어요. 좀 그러고 왜 거절하지? 의기소침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감을 하면 왜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면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신천지 이런 경험이 있어서 또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안 빠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엔 좀 그랬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아니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대화의 생기를 되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소모임으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회의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담소를 나눌 때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삼천포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상대방도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하는 자신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친구면은 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잠깐만. 야, 우리 무슨 얘기했었지? 이렇게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회의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탁 끼어들어서 공감을 해줌으로써 대화의 생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아무런 연결을 느끼지 못하면서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뭘 느끼고 뭘 필요하는지 의식 없이 얘기할 때 이걸 생기 없는 대화라고 하는데, 이럴 때 적절하게 끼어들기 해서 우리가 대화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난 비폭력 대화 시간에 제가 이제 조언으로 참여를 했을 때 제가 이름은 이름을 알아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혹시 경험을 좀 나눠보시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저희 리더분께서, 저희 조 리더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너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삼천포로 가고, 결국 집안 얘기 나오고 집안의 사돈 얘기 나오고 막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리더분께서 그래서 그때 그 시어머니 사건 때문에 그때 좀 속상하셨다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지희 지사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정말 신선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센스 있게 저렇게 대화를 탁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공감하면서 끼어들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남의 말을 끊어서 내가 혹시 무례한 거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좀 상처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공감하면서 끼어든다면 조금 더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침묵을 공감으로 듣기예요. 제일 경지에 오르신 분들, 제일 공감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이다. 근데 침묵, 우리가 느낌과 욕구를 파악하라 그랬어요. 추임새를 현존하면서 추임새를 넣었고, 느낌과 욕구를 파악해야 되고 되물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침묵을 공감으로 듣기, 제가 이 침묵을 공감으로 듣기 이거를 딱 떠올리니까 어떤 상황이 딱 생각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 회의는 뭐냐면, 제가 원래는 중환자실에서 5년을 근무했어요. 3교대 근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저찌 탈출을 하자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상근 근무로 딱 나온 건데, 저희 상근 근무로 나온 이 직종을 갖다가 당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것도 일요일에.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이제 병원장님이랑 굉장히 높으신 분들, 저 한 번 얼굴도 못 보신 분들이랑 그 회의에 제가 이제 희생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간호사들 대표 15명의 의견을 취합해서, 일하는 목록을 다 취합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발표를 한 다음에 제가 결국 결론은 못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당직은 쓸 수 없다, 우리는. 근데 그 얘기를 듣자 한 5명의 교수님들이
그래도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좀 해주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30초간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도. 아주 개미 지나가는 소리도 안 날 정도로 그 침묵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결국엔 당직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뭐였을까? 그런 생각이시군요 라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약간 제가 눈치를 봤는데도 표정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침묵을 공감으로 들을 수는 없나 봐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병원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것 봐라. 시키는 거 제대로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상했던 대로 반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피곤해서 대답을 안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결론이 잘 나서 그냥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침묵을 공감으로 듣기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의 후일담이 있어요. 그 환자분이 결국에는 제가 월화수목을 시달리다가 겨우 목요일에 이제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실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병실에서 콜이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막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간호사들이 쫙 앉아있는 스테이션에서 수간호사 나오라 그래! 그러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니 내가 말이야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내가 치료가 안 된 중환자예요. 중환자.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중환자를 화장실 옆에 있는 침대를 줄 수가 있어? 당장 바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찾았대요. 내가 또 거기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이 간호사가 내가 얼마나 중환자인지 제일 잘 알아. 얼른 얘기해봐요. 얼른 막 그러면서 저한테 환자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딜 원하세요? 그랬더니 창가를 원한대요. 그래서 창가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막 빌어가지고 겨우 창가를 바꿔드리고, 저희 간호사들이 알고 보면 진짜 친절해요. 그래서 너무 소리를 지르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서로 이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잘 해주세요. 알고 보면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환자분.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환자는 이제 치료를 받고 5일 정도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하시는 날에 제가 환자를 보러 갔어요. 퇴원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환자가 이제 자기의 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30년간 목회를 하셨대요. 담임 목사님이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뭐뭐 명예 목사? 명예? 71세니까 퇴임한 지 5년 됐어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 신천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기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그때 5년 전에 정말 최악의 사건을 경험했다. 이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러면서 이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공황장애를 얻어서 그때부터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조절이 안 된대요. 조절이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와중에 암을 얻었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저는 그런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고 누군가의 귀감이 되려고 하지만 이 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말을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어깨에 손을 탁 얹으시면서 자네 참 아름다운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네.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얘기는 이 환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조금 달라졌구나. 이제 잘했어. 너는 진짜 내 아름다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제가 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인 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비춰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 용기를 내서 공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강의를 다 들었고 아직은 좀 초입 단계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오늘 배운 거를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솔한 자의 경험과 함께 공감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오지 성도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크게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렵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뭐 평가, 관찰, 또 느낌, 또 욕구, 부탁까지 힘든 공부들을 했는데 공감을 공부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느낌이에요. 공감을 하면 이 네 가지가 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했던 그 개그맨 그 친구 이름이 뭐죠? 그 개그맨이 아이 5을 낳고 따뜻한 밥을 평생 먹을 수 있는 놀랍지 않나요? 아이 5에 따뜻한 밥. 그래서 공감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공감에 인색했던 사람이었고 제 집사람이 이수미 권사도 공감에 아주 공감 여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변담비 집사처럼. 그런데 공감을 배우고 나니까 제 가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해달라고 저도 이제 용기 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다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하느냐고. 공감해 주세요. 이렇게 공감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특히나 여기 책 강의 내용에 설명 안 해주셨지만 자기보다 권위가 있고 힘이 더 큰 사람에게 공감하기는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공감해 주기가 참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먼저 공감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들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에게 정말 공감을 잘 해줄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이 아주 생활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별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오늘은 기도를 누구한테 오늘 오현주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조별 모임 하겠습니다.